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가운데서 네이버가 다소 약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좀 더 높고요. 카카오는 그동안에 뭐 워낙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걸리면서 어제 강조드렸었던 우리 지지선, 개파락 공간에 있었던 그 지지선 영역에서 그나마라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카카오 네이버 이 흐름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 급락하는 데 있어서 다소 조금 배제돼 있다, 그러니까 빠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속에서 일단 네이버는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카카오 지지를 확보하는 부분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로 가서 우리 같은 업종이니까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 오늘 급락 상황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Y 라인 야후에 대한 매각 일정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좀 해놓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 결과 발표도 나왔고 실제 개선책 실시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라라고 하는 날짜들이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늘 마이너스 2%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장 상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7%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한가 정도 수준이죠. 엄청나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시총 우리 국내 증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비중이 삼성전자가 2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7%는 우리 엄청난 하락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200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속에서 오늘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어제도 급락했는데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바로 2차 전지 섹터 대장인 LG 엔솔입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LG 화학 이쪽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쪽에서 2차 전지 종목들도 강하게 빼버리면서 우리 국내 증시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다소 우리 HLB 쪽에서만 좀 빠지고 있고, 그 외에 제약바이오 쪽, 뭐 엔터 쪽으로는 수급들이 좀 양호하다. 그리고 2차 전지 코스피 쪽에서는 대거 빠지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 버티고 있다. 요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별주 성향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순환매가 다소 좀 차이를 보이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부 코스피 지수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쪽에서 그나마라도 좀 버티고 있고, 또 삼성물산, 신한지주, 최근에 은행 주식들이 내수주 중심으로 경기 방어주죠. 예, 그래서 방어 형태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자, 지금 우리 네이버가 그러면 자, 이렇게 2.4%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지수 하락도 내가 울고 싶은데 뺨 먹는 격으로 뭐 네이버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일단 악재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해소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악재에 대한 혹을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호재든 악재든 우리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런 일정들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정보라고 하는, 뭐 고급 정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일정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죠. 앞으로 나중에 나올 호재 또는 앞으로 있을 악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이제 악재들이 선반영됐으니까 악재 해소로 주가 급등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호재 일정이 앞으로 있으니까 너 주가 선반영돼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호재에 대한 소멸, 그래서 주가 조정 나올까, 이런 것들
반대로 호재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많이 빠져 있어. 그러면 너 뭐야? 주가 호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호재에 대한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네? 그러면 얘 저평가 기대감으로 여기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바닥 잡고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 기사 내용들 한번 이제 짚어보면, 자, PPC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일본에서 있는. 자, 지난 22일 날 라인 야후에 대해서 개선 상황과 대응 방침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었고요. 6월 28일까지 보고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라인 야후가 26일 날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방화벽 설치 등을 포함해서 개선책을 좀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PC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개선책 실시와 완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지금 압박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월 말까지지만 그보다 더 앞당겨서 어떻게 해라? 실시하고 완료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그러니까 6월까지는 이 악재들이 살아있겠다. 그리고 그 좀 더 빨리 네이버가 그러면 네이버 측면에서 뭐 지분 매각을 할지 안 할지, 또는 뭐 일본에서 요구하는 개선책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진행해서 뭔가 6월 중순 또는 뭐 6월 뭐 후반으로 가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이런 대응책을 빨리 마련한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바로 반응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되고 있고, 또 하필 또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또 주가 지수도 더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 측면에서는 최악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전문가님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뭔 최악이 아니야. 계속 빠지는데 라고 하지만 투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2차전지, 뭐 카카오 등등등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나 홀로 하락이야. 네이버 막 급락 나가고 있고 최근처럼 계속 빠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미칠 노릇이지.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돌아버리는 일이에요. 투자 여러분들. 아, 주가지수 저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네이버 정말 잘못 잡았네. 속 터지겠네. 그쵸? 그런데 주가지수가 하필이면 또 같이 빠져. 예. 네이버도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같이 빠져. 그러면 다소 반감되죠. 예. 네이버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악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 다행인지 아닌지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다소 충격이나 쇼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되는 거죠.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네이버가 일정상 한 6월 정도까지만 최대한, 그러면 네이버가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하고, 어차피 이거 뭐 조치하고 뭐 매각하고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서 조치만 잘 되고 빨리 시행을 해버리면 6월 중에 그러면 빨리 바닥 잡고, 코스피 지수도 뭐 계속 주구장창 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우리 네이버도 그렇고 빠른 조치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지수 오를 때 좀 더 빨리 회복 탄력성을 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 지수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계속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예, 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면 네이버를 밑에서 받아 올릴 명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악재가 해소돼도. 왜냐면 다른 주식들을 살 이유 명분이 더 많은데, 다른 주식들이 더 잘 가는데 왜 내가 굳이 네이버를 밑에서 받아서 내가 올려? 내가 뭐 대주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주식들이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네이버를 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주식들도 다 같이 안 좋아. 다른 주식들도 막 와장창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측면에서 네이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그나마라도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나중에 주가지수가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네이버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 근데 네이버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2차전지 뭐 반도체 사서 끌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네이버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네이버도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악재가 그래서 일정상 빠르게 6월달 내에서 좀 해소돼야 된다. 특히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일본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날짜를 6월 28일 이내로 빨리 좀 개선책을 내놓아라라고 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압박을 해놓고 있으니까 네이버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작년 11월에 있었던 개인정보 뭐 51만 건에 대한 유출, 이 상황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까지 네이버가 지분을 뭐 매각하기 위한 어떤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명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시각인 거지 실제로 뭐 한국으로 유출이 됐는지 뭐 어디로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결국은 일본이 그렇게 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에 있어서 좀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라인 야후는 어쨌든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 야후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충분히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에서 어쨌든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라.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매각을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어차피 전부 매각을 하지 않을 거면 5%가 됐든 10%가 됐든 하고 거기에 대한 유동성 자금을 오히려 활용하는 방안을 이런 강구책을 더 내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네이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이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6월달 네이버가 바닥을 좀 더 확인하고 잡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일단은 지지해줘야 되는 여기 18만원대 가격이 일단은 이탈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점까지 지금 이탈돼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 2022년도 당시 10월달에 바닥을 잡았었던 15만 5천원대 가격이 밑에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가격이 열려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대략 한 마이너스 10% 정도 더 열려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15만 5천원 정도 우리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감안해 보면 최대 그러면 마이너스 10% 정도 더 열려 있다. 그러면 이 구간들이 실제 6월달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수준에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18만원대를 빠르게 회복해 줄 거냐, 요게 6월달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여기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네이버는 이거 진짜 꾹 참고 여기서부터는 투자자분들 시간 싸움 하면서 이거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네이버는 여기서는 이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 정도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주주분들이 네이버를 여기에서 신규 매수가 아니라 대체로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22만원 이상 상단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중을 확대할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주주분들은 제가 우리 오른쪽 유료방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개별적으로도 네이버 비중 상황을 보고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을 요령을 잘 찾아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어제 기술적 분석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43,000원 여기 앞에서 갭 공간 발생했었던 요 구간들 말씀드리면서 43,000원 가격들 제가 적어놓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대 4만원까지 언더 가격 내려놓겠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대 열어놓고 보되 43,000원, 4만원 요 사이가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들 지지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쨌든 여기 일단은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고, 양봉으로 시가 대비해서 반전해서 지금 양봉 캔들 그려가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개파락 양봉은 괜찮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시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개장돼서 열리고 있는 나스닥 선물 지수도 약세를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 이렇게 하락 어제 간밤에 마감했죠. 그런데 지금 개파락해서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개장되는 나스닥 종합 지수도 개파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지금 우리 나스닥 종합 차트로 놓고 보면 16,450포인트 요 가격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번 달은 어쨌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겠습니다만, 다음 달로 갔을 때 6월 달로 갔을 때 이제 16,450포인트 이하로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고점 영역에서 지금 음량 캔들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앞으로 이 부분들 주목해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일단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매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빼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일단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약간 빠질 수 있다. 뒤로 뒤로 빠질 수 있다. 왜냐면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주도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 지수를 빼는데 그 주요 포인트가 업종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빠져있는 우리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가 요 시기에 방어주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5월달은 이미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상황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요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6월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바닥 잡고 올라오는 양봉 캔들 그림이 그려지는 6월달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최대 시나리오 47,000원 정도까지 좀 잘 올라오는 것이 일단은 실패로 좀 돌아갔기 때문에 6월달로 가면서 빠르게 상승 양봉 캔들이 좀 이어지길 우리는 기대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이렇게 지금 월간 차트상 매우 좋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6월달이 결국은 바닥을 잡는 시기가 돼야 되겠다. 특히 라인 야후 매각 일정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6월달 정도에는 바닥 잡고 6, 7월달로 오르면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약세 그림들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우리 코스피 지수 하락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이렇게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당장은 우리가 뭐 비중 태우거나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시기적으로는 지금 매수해야 되는 시기들은 아니니까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을 타거나 또는 신규 매수하거나 해야 되는 가격대 수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현재 비중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